피부 관리 하면은 넌 피부만 만지면 되지 왜 근육을 알려고 그래? 왜 운동 초과를 하려고 그래? 왜 소독을 이용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피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를 따라다니는 손님이 있어요. 내가 10년 넘게 저한테 지금 따라다니는 손님이 12년 차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전신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도 안 빠지고 10년 동안 한 달에 빠져요. 아드님이 페루에 있다고 거기 다녀오신다고.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고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가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불면증이 있을 때, 그분이 골프를 치다가 엘보가 왔을 때 병원에 가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저한테 한 번 가입했는데 65만 원씩이라 주고 갔는데 전신을 봤는데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엘보 왔는데 내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락을 했어요. 제가 처음 피부 관리를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에 경락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경락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압이 강해요. 아시다시피 경락은 거의 상점들이 뼈 사이에 있고 혈과 뼈 사이에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압이 강하고 힘든 그런 케이스였죠. 어떻게 말하면은 근육이나 이런 것보다도 힘이 더 들었었어요. 피부 관리 쪽으로 했을 때, 전신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걸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근육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근육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트리거 포인트라는 거 있잖아요. 근육에. 그걸 시작하는데 경락의 혈점하고 거의 90%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서 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를 경락이라고 안 하고 근육 테라피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피부 관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경락이라고 해야 알아듣고 젊은 층은 근육 테라피라고 해야 알아듣고 이렇게 지금은 부산대학교 앞에서 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이 이렇게 통해요. 근육 테라피라고 이렇게 해도. 근데 아직도 얼굴에 들어가면은 내가 밸런스 얼굴 형태 같은 걸 이렇게 맞춰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도 성형 경락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성형 경락이 아니고요. 얼굴에 저작근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거를 내가 시술을 해주는데도 그 사람은 성형 경락 이렇게 말을 해요. 피부 관리사들도 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이렇게 소도구까지 운동 하고 이런 데를 좀 많이 쫓아다니는 편이에요. 이렇게 피부 관리사들 친구들은 좀 많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항상 따뜻한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늘은 강의나 이렇게 했으면 건창하게 준비를 했어야 돼요. 이번이나 자료 준비해드릴까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까 선생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리치료사들이 왜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끼세요. 혹시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될까요?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피부 관리사는 정규 과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는 병원 내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피부 관리사는 참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물리치료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하고 밖에 나와서 개혁하는 게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기회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피부 관리사에서 따놓으면 사업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개업을 하시기를 많이 원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의사가 오다를 내려주잖아요. 그럼 그 의사가 내려주는 오다대로 하면요. 저도 그 팀장님들 많이 들었는데 물리치료실에 의사 선생님이 내려주는 오다대로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많이 들어서 좀 과격하게 병신만들 때도 있대요. 그대로 오다대로 하면 그래서 그 오다대로 안 하고 다르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치다가 그걸 안 났잖아. 그럼 그 다음에 노세요, 노세요 이거밖에 안 하잖아. 언제쯤 나을 거라는 말도 안 하잖아.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 관리실에 그 손님들이 오세요. 병원에 가도 안 나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통증 클리닉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도 오세요. 주사 맞고도 관리실에 오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주물러 주세요. 그럼 병원에서 안 났던 거 마사지 전신 순환시켜주고 마사지 해주면 근육이 풀어지기 때문에 낫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는 피부 마사지를 할 때 전신을 다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 관리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만약에 5만 원이나 3만 원 주고 물리치료를 받았을 때하고 저희 집에서 한 번에 25만 원을 주고 관리를 받았을 때하고 물론 뭐 금액 차이가 많지만 어차피 미용을 하러 오잖아. 예뻐지기 위해서 왔는데 병까지 나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전신을 손으로 다 마사지 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물리치료사들이나 이런 운동 처방 하시는 분들한테 이 손님 2시간 동안 혼자서 마사지 하세요.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요령껏 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도 힘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사들은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기구를 많이 찾죠. 처음에는 이제 고주파기계 의사들이 하는 것들을 흉내를 냈어요. 고주파기계, 저주파기계, 초음파기계, 그다음에 시역시험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의사들이 지금 걸고 넘어지죠. 우리도 의사들하고 대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 사람들하고 저촉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한 게 뭐냐면은 소독을 저는 이 홈런을 참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얘를. 제가 좋은 교회가 돼가지고 근육 공부를 하면서 물리치료 쌤들하고 제가 많이 접하게 되고 성창쌤 만나가지고 얘를 구입을 해갖고 하는데 아까 그 장염 푸는 거 운동 잠깐 보셨잖아요. 그럴 때도 얘를 갖다가 받쳐놓고 대퇴증 같은 데를 같이 풀어주면은 장염도 같이 풀어지고 내가 만약에 2kg의 압을 이 손님한테 그 압을 해가지고 그 근육을 풀어야 된다. 그럼 얘는 0.5kg 정도만 내 힘을 풀어주고 얘를 쓰면 그렇게 접목을 해서 저희는 씁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은 소독 같은 걸 많이 이용하면 힘이 덜 들고 물리치료사들이랑 운동 처방 하시는 분들도 홈런러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힘이 덜 드시잖아요. 하실 때 저는 사실 이렇게 소독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는 많이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부원장님이 크로스핏이라는 그 조진 운동센터 지금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구경을 해봤어요. 굉장히 격한 운동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 굉장히 격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피 운동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버피 운동 아세요? 왼손으로 하는 건데 크로스핏 거기 조짐이라고 해서 그걸 가르쳤어요. 보기 굉장히 쉬워 보여요. 제가 관리실에 와서 그 다음날 부원장님 우리 이제 남자 직원하고 하는 걸 제가 보고 따라서 했어요. 보니까는 30초만 쉬고 계속 50개씩을 막 해요. 제가 20개를 따라서 했어요. 너무 쉽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요. 볼만하고 여기가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간 고생했어요. 이게 근육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갑자기 근육을 단축시키면서 쓴 거잖아요. 굉장한 무리를 받았다 이거죠. 저는 몸살이 날 정도로 그때 같이 감기까지 겹쳐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3주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 번씩 골반적 근육들이 아파요. 버피라는 운동이 이렇게 푸셔가듯이 납작 엎드렸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소도구나 운동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조금 더 나 같은 사람, 근육량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방을 해줘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나서 저같이 앉아서 일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떤 운동 체감을 또다시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제 딸이 지금 물리치료사가 동주대 탐험을 지금 다니고 이번에 시즌 나갔다 왔는데 지금 사실 그래요. 저 친구를 내가 교육을 시키고 우리 부원장님이 남자인데 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시스트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스트를 해요. 하긴 하는데 저는 축구 같은 거 하다가 인대가 나갔을 때 시스트를 접목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접목시켜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도 치료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한 곳에 모여졌다. 포크를 터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졌다.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피부 따로, 피부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운동이잖아요. 다 이완시켜주는 운동이에요, 저희는. 만져서. 근데 운동하는 건 어때요? 거의 단축 운동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와서도 보니까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하는 운동, CST 같은 경우는 전신을 이완시켜주는 기법들도 있고, 물리치료사들은 또 통증치료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죠? 제가 왜 이런 쪽으로 계속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해운대 센터는 어디 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소개로 저희 관리실을 찾아오고요. 손님 한 분이 운동을 해도 안 낫고 뭘 해도 안 낫는데요. 허리가 병원을 가서 마사지를 받아봐라 해가지고 저희 집에 보냈어요. 그래갖고 한 3개월 정도 받으셨는데 다시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명동에서도 바디코어 센터 하시는 분이 또 보내서 저희 집에 와서 마사지 받고, 저도 물론 병원에 운동 처방 하시는 분한테 손님 보내드리고, 운동할 때는 조짐이라는 크로스핏 거기 제가 아는 곳은 아직은 거기나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우리 손님도 운동하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예요. 근데 아까 송청현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 건물에 다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한 동에 한 건물은 아니어도 이사장님은 크로스핏을 한다든지 나는 피부관리를 한다든지 한의원 쪽에도 손님 보내줄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알면은 조인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도 원래 저희들이 통증 쪽으로 전문을 하다 보니까요. 진화도 하시니까 경락한 선생님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물리치료 선생님들도 들어오시고 계속 교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한의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자기들끼리 스터디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운영을 하려고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그런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대한물리치료사인가 카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대요.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으면 그 협회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거절당했어요. 협의만 한번 내리내고 협의 반납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도망가고. 근데 그게 각자의 왜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등급이 있잖아요. 의사는 사대로, 피부관리사는 피부관리사대로,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대로. 제가 물리치료사들하고 참 많이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도움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내가 도움도 많이 줄 것 같은 생각. 근데 그분들이 피부관리사를 무시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무시를 당했어요, 제가. 내가 대학에 강의 나가면서 피부관리사들한테 나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물리치료사들이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너희들이 만약에 좋은 거라고 하고 피부관리사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물리치료사들하고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할 때는 꽉 막혀버립니다. 내가 너하고 피부관리사인 너희들하고 조율을 해봤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자기들한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서 돈이 얼마겠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 사채과 애들이 나와가지고 운동 이렇게 센터 같은 거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들하고 다시 내가 조인을 하고 이런 엮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된 동기예요. 특별히 받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제 아까 양산이가 기장 쪽에서 소아 치료하시는 분 잠깐 소아 치료하시는 그죠? 있었죠. 아까 86년도 졸업을 하시다는 게 나이가 꽤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 와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지금 아시려고 하시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피부관리사 자격증은 물리치료사들이 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의사들이 너무 맡고 있어서 잘 안 되는데 기회가 되면 따세요. 남자분들은 따시기 너무 쉬워요. 피부관리사 여자분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고 30분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담화를 나누고 재밌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 있으면 다 해요. 피부관리 쪽에 뭐 알고 싶은 거 있다든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체육학과 이번에 사회체육과에 자체과에 수업을 하고 싶다고 체육 전공자들한테 어떤 수업을 좀 제공해주고 싶으신지. 양산대학교에서 저한테 한기요법을 해달래요. 한기요법 사채과에 놀랐어요 사실. 한기요법은 아로마거든요. 아로마 테라피거든요. 근데 왜 사채과에서 아로마 테라피가 필요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6시간 수업을 제의를 받았는데 관리실이 좀 바빠서 사실 작년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못 써가지고 올해 지금 논문을 써야 되는데 써고 있어요. 아직 저기 그것도 써야 되고 해서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시간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향기요법을 해달래요. 아로마 테라피. 이거 왜 필요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사채과에서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사채과 학생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수업 그게 이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나는 사채과 학생들이 거기를 졸업했을 때 밖에 나가면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피부관리사들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학교에서도 방침을 세우는 거죠. 내가 향기요법을 하러 와서 많은 향기요법을 하러 와서 그 사람들이 피부관리 쪽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심어주라 이거죠. 이게 길이 이거밖에 사채과를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운동이나 이런 쪽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가르치는 것은 향기요법이에요. 아로마 테라피예요. 아로마 테라피는 사실 마사지로 치면요 한국에서는 안 알아줘요. 특히 부산 쪽에서는 여기는 짠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화풍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락 아니면 안 먹혀요. 제가 15년 전에 프랑스 전통 림프 드레이니지를 배워갖고 했었어요. 제가 제일 1호로 망하게 했어요. 림프 드레이니지. 요즘은 서울에서는 많이 떠요. 아로마 테라피가. 근데 부산 쪽에서는 좀 별로예요. 대구만 가도 괜찮아요. 아로마 테라피가. 근데 부산 쪽에는 전혀 못 먹혀요. 아로마 테라피 그 향유법을 가지고도 아군 경락 테라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요. 저한테는 원가가 굉장히 많이 먹히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 자체가 비싸거든요. 근데 효과는 경락으로 나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악으로, 그 비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이익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로마 테라피 거의 적은 상태. 얼굴에 나자 가끔 적용을 하죠. 됐습니다. 주로 고객층은 어떤 분들이 많이 저희 집에요? 네. 제가
저희 샤워를 오래 한 탓도 있겠지만은 거기다가 저희 집은 6개월 단위로 티켓팅을 하세요. 그래서 거의 경락 쪽이에요. 경락 쪽인데 기존에는 경락을 위주로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근육 테라피를 남자 직원이 둘이나 되기 때문에 근육 테라피를 좀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손님층들이 피부 관리실에 와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티켓팅을 해서 하실 정도 같으면은 약간 먹고 산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골프를 친다거나 자기만의 고유한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많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거의 센터, 스포츠클럽 그런 데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밖에서 남편들이 보면은 참 할 줄 없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게 생활이에요. 운동하시고 사람들 어울려서 모이고 gem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오시게 되면은 엘보가 있다든지 팔 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같은 데가 안 움직인다든지 거의 네 번째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펼때 툭툭 소리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집 오주층이 40대 이상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운동할 수 없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데도 운동을 다니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셔도. 근데 여자분들은 40대, 50대 되시면 이런 데 운동을 안 오세요. 그게 저희 손님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은 건강하고 싶고 날씬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나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게으른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가서 벨리도 하시고요. 수영도 하시고요.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수영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 건강에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운동하다가 이제 탈이 난다거나 안 그러면 이제 그 명절 때 같은 때는 여자들이 일을 참 많이 해요. 남자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전전번주 명절이었잖아요. 그럼 전번주 이번 주가 명절 다음 그 풀코스에 다 치료 손님이에요. 어깨 아프다, 목이 안 돌아간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왜 추운데 일을 하신 거예요. 밖에서 요즘 뭐 난방시설이 아무리 잘 돼도 여성들이 일할 때는 찬물에 손을 담그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런 조그만 것들을 저희가 치료를 해주죠. 병원까지 가지 않게끔. 치료적인 그런 부분보다 중독적 그런 부분은 없나요? 고객들이 안 받으면은 몸이 완전 안 아파서 중독성 비슷하게 중독성이라기보다는 중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가장 최적의 컨디션을 갖는 게 중독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나빠진 걸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중독성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6개월 단위로 저희가 티켓팅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6개월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10년, 6년, 5년 이렇게. 그리고 여성들은요 특히나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병을 안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은 자궁이 없잖아요. 여성들은 자궁이 있어요. 근데 자궁에서 여성들은 병이 가장 많이 와요. 근데 그 운동 기법을 여기서 치료하는 데가 없어요. 여성 만약에 자궁 쪽에 문제가 있다면 고칠 수 있어요. 있으세요? 남자분 혹시 물리치료실에서 여성이 만약에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왔다. 고소는 아니에요. 근데 여성의 자궁이 있잖아요. 여성의 자궁에서 문제가 왔을 때 거기다 산부인과를 가봐야 돼요. 산부인과에서 왜? 자궁은 근육이에요. 물리치료사들이나 운동정학사들이 아셔야 될 게 그거예요. 자궁은 근육입니다. 풀어주고 단련시켜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돈인데 안 해요.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이름을 치골 관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벗겨놓고 하죠. 마사지를 합니다.
방법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거기에요. 15가지 아로마테라피가 들어가서 아로마가 통통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해요. 남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남자가 여자를 만질 때 배꼽 밑으로만 가면 다 기장을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부원장님이나 다른세 교수도 시골 관리는 아직 하시는데 못해. 근데 가슴 관리는 합니다. 남자가 여성 가슴 관리는 해요. 근데 반듯하게 눕혀놓고는 못하죠. 눈이 마주치면 부끄러워하니까 엎드려 놓고 가슴 관리를 합니다. 근데 불과 양의 조합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하는 겁니다. 남자 관리사님이 관리를 했을 때의 효과가 더 좋아요. 보건소에서 몇 분 정도 보건소에서 관리사는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나오니까 위생교육, 네, 위생검사. 네, 위생검사라든지 각종 오로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검사가 나오세요. 1년에 한두 번? 한두 번 나와요. 근데 저희 집은 지금 도로변이에요. 그 간판이 커요. 굉장히 커요. 한눈에 보면 우리 집만 있는 것 같아요. 부산가. 그래서 우리 집은 완전 타깃입니다. 한 달에 3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저 고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래가지고 의료 행위와 접촉될 것 같아. 안마사고 왜 누르면 일단은 걸리잖아요. 일단 근데 저번에 뭐 피부를 도포해가지고 누르는 거는 그렇게 접촉이 안 된다 해가지고 피부에 점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 피부 관리사 시험을 보면 피부에 점이가 있는데 오일을 도포하는 수준의 압력이에요. 그걸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사지 하는 건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게 됐어요. 몇번 고소를 당하셨지 않나요? 그 어떻게 병하셨는지. 저희 집이 왜 고소를 당했냐면요. 괘씸죄예요, 괘씸죄. 그 위생관리사나 이런 그 단속 나온 사람들 시청에서 합동단속이 나와요. 혼자 안 나고요. 시청에서 1명, 구청에서 한 2명, 그 다음에 협회에서 1명 이렇게 단체로 와요. 왔는데 다른 때는 고소 안 당했어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저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하거든요. 법에 저축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이 다 해놔요. 근데 그 시청에서 나온 남자 직원이 저를 열받게 했어요. 저희 집 들어가면 현관 들어오면은 띵동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 옷을 벗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늘 잠깐 띵동하고 들어왔는데 대기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큰 눈이 있고 그다음 작은 눈이 2개가 또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하나 원룸은 없었어요. 한 명이 들어가서 관리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이게 다 단체로 이렇게 6명이 들어갈 수 있고 7명이 들어갈 수 있고 2명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룸이 있는데 저희 집에 남자 관리사님이 우리 부원장님이세요. 부원장님이 그때 문을 열어줬어요.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부원장님은 카페 일 같은 걸 같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일을 사실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 문을 딱 열어줬어요. 저는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손님 4명이가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시청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저도 막 대들긴 했지만 손님이 여자들이 이 안에서 옷을 벗고 엎드려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 그 구두발소리 있잖아요. 구두발소리. 신발도 안 갈아주고 다 실내화로 갈 수 있거든요. 피부관리처럼. 뚜벅뚜벅 이 소리를 계속 뚜벅뚜벅 메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서 다시 뚜벅뚜벅. 그래갖고 우리는 그 민간 자격증이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몇십 년간 고생을 하잖아요. 저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매력 교수를 했었기 때문에 매력 교수 자격증 같은 거 직접 걸어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안에서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그거 다 필요 없다면서 피부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된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땄기 때문에 헤어 자격증이 있었어야 됐어요. 제가 옛날에 피부 관리 할 때 헤어 자격증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 자격증은 없어요, 제가. 근데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 면허증을 제가 가서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옛날에 헤어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몇 번 왔다가 한 30분을 그랬어요. 제가 화가 이제 많이 났죠. 안에서 들어보니까 완전 저를 무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원장인데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